이걸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과 그리고 산업계에서 해결해야 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출생률 자체를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고, 이제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 이것을 막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 교육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위해서 전북으로 가보자, 이런 인구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력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설립자 바로 세우는, 무너진 전북교육을 바로 세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라도까지도 바로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전북교육의 병폐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목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간 전북교육은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통, 그리고 독선이 너무 강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흘러서 교권이 무시되고 학생 인권만 섬기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시 학력 저하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이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불통과 독선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소통과 협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역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다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도의회, 그리고 또 시군의회, 또 산업계, 대학,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합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전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여러 개의 시군, 의회, 대학, 산업계 활발하게 소통과 협력을 잘 해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두 번째는 이제 교권과 인권의 균형과 조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먼 과거라고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오랜 기간 동안 학생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자 여러분과 저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 인권이 전혀 없고 그랬던 시대를 이제 살아오면서 반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교권보다는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 인권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교권이 추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충남의 어느 중학교에서 여선생님이 이 교단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남자 중학생이 들어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보는 그런 장면이 방영이 돼가지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아이들의 그 인권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대표적입니다만, 그 중에 꼭 필요한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독소 조항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수업도 하기가 어렵고,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는 아이들, 또 욕하는 아이들, 또
또 선생님을 성의로 보는 아이들,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물리적인 그런 힘을 가하는 아이들까지 나옴으로 인해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학급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또 학생 지도는 더더군다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학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수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학 상장이라는 말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학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학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학교가 소수였다가 점차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 전에는 학부모가 선생님을 알기를 정말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그 선생님은 그 극성 학부모의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9년간 전국에서 무려 100명의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그 지경 될 때까지도 일반 국민들은 현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그게 대대적으로 표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그 서희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그 학생 민원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결국 자기 교실에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인데요. 결국 그 사건 이래로 매주 주말마다 특히 초등교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0만 명씩 서울의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게 되고, 더 이상은 우리 교사 못 해먹겠다, 관련법을 개정해라, 또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교사답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그야말로 절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뒤늦게 그걸 알고 또 국회에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교권보호사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전북교육청도 그런 의미에서 더 이제 앞장서 왔습니다만은, 우리 전북특별자치 교육청에서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 공약을 이미 내세웠죠. 그래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동시에 보호돼야 된다,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걸었고, 정말 다행히도 그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바로 착수하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를 교육인권 조례로 이걸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인권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교육인권 조례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다루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의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 작년 초였습니다. 그리고 서희초 사건은 훨씬 그 이후에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학생인권센터를 역시 학생인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교육인권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을 옥죄고 있었던 그 문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아동복지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신체적 학대도 있지만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맹랑해요.
걸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 있을 때 둘 중에서 어떤 하나를 너 이거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 못 받은 애가 정서적 학대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았습니다. 또 두 아이가 있어서 잘못하는 아이를 또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또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는 아이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 전부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안 나가면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만 반드시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교육감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 한 10여 건 제가 지금 의견서를 썼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범위에 속한다라고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여 건 중에서 한두 건을 제외하고 전부 의견서를 그런 쪽으로 썼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제도가 안 돼 있더라면 뭐 몇 달 또는 그 이상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겠죠. 그리고 저희 청에서는 지금 교권 전담 변호사 또 학폭 담당 변호사를 정식으로 지금 일부 고용했고 또 지금 현재 절차를 받고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한 7명 정도를 정식으로 이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성 변호사들 중에 또 수십 명을 저희 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로서 이쪽을 해서 교사들의 권익 향상에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